우리가 자원만 많으면 안 쪄. 없으니까 쪼는 거야. 개새끼들아.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 애들한테 첫 번째 강의할 때 그래, 잘 들어왔다 이 개새끼들아. 지금부터 죽을 줄 알아. 니네들밖엔 깔아뭉길 게 없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 한 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 네, 우리가 애들을 좀 줘줬습니까? 서울대학이 자랑스럽게 전세계 50대 대학원에 들어갔어. 여기 옆에 있는 포항공과대학 카이스트가 100대 대학원에 들어갔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이 200대학원에 들어갔다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15년 후요. 서울대학은 15등에서 20등까지 하고요.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은 30에서 50등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이 70에서 100등까지 들어가서 전세계 100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가 한 9개, 10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니까 무조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좋은 시절은 점점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가 이번에 1월 27일 날도 스탠포드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스탠포드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작년 2010년 2월 달에 1월 말 구정 때 제가 꼭 가거든요. 거기 가서 스탠포드에서 강의 끝나고 애들하고 밥 먹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요, 당연히 캠퍼스에 가면은 동양 애 중에는 한국 애들이고, 요즘엔 한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밖에 없었지. 근데 요즘에는 일본 애가 스탠포드 대학에 없는 거예요, 거의. 예? 너무 재미난 현상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쉽게 내가 예측하던 대답이 나오더라고. 도쿄 대학이나 와세다 대학이 전 세계 벌써 10등에서 15등 안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하면 되지 구태여 미국까지 보낼 필요가 없는 거야. 일본만 하면 노벨상이 벌써 18명이. 근데 한국은 이제부터 노벨상이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 자제분 시대에는 노벨상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보세요. 틀림없이. 그게 지금 한국 나이로 치면 30대 중후반 ENA에 있는 친구들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빠르면 5년 이내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요, 미국보다 땅이 2배 날 거예요. 한국 땅이 200배예요. 과거 소련은 러시아. 과거 소련이 16개 연방으로 쪼개졌는데도 러시아가 지금 인구가 1억 6천에 대한민국 땅에 150배가 넘어. 근데 이 새끼들이 말이야, 미국한테 싸우다 졌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정말 웃지 못할 이유가 하나 뭐냐면 이게 바로 식량이 자급이 안 돼.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건 천하장사 씨름 선수권 내는 놈이 3박 4일 굶고 나간다고 말이야.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돼. 3박 4일 굶고 나가는 놈이 어떻게 천하장사를 나가겠어? 그죠? 근데 왜 굶어? 이놈 추워. 10월부터 눈이 와. 4월까지. 눈 아주 탐스럽게 와요. 펑 와요. 얘네들 뭐 이 쌀에 눈도 없어. 이 녀석들 그 겨울에 털모자 쓰고 다니는 거 그거 절대로 패션 아니야 그거. 그거 한국에서 따랐으면 바로 담나. 그거 완전히 민크덩어리거든. 영하 30도 뭐 25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거.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갈 때 30분만 모자를 안 쓰고 다니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세요? 그럼 이따 집에 가셔서 냉동고에 머리 집어넣으시고 30분만 계셔봐. 응? 임상실험 바로 나와요. 30분에 머리 꺼내서 엄마 그랬는데 엄빠? 엄빠가 뭐냐 엄빠가. 엄마랑 오빠랑 합친 게 뭐야. 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야. 러시아는 때려 죽여도 미국한테는 못 이겨요. 식량 자급이 안 될 거거든. 두 번째 미국한테 됩니다. 혼난 놈이 있어요. 와다쿠시와 니폰데스 일본 새끼 일명 개시키고 이 새끼 말이야. 어떻게 독도가 지냈다니. 근데 이 자식이 괜찮은 개시키요. 1945년도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35년 만인 1980년대 전세계 2등까지 올라갔으니까 와다쿠시와 니폰데스 이제라는 거. 대단한 놈이야. 난 전세계 230개 나라 중에 170개국을 다니면서 전세계를 다 연구했지만 일본만큼 대단한 놈 없어. 내가 볼 때는 한국은 거기다 대면 애들이야 진짜. 35년 만에 전세계에서 2등으로 올라갔다니까. 와다쿠시와 니폰데스. 전세계가 난리가 난 거야. 일본을 배우자. 니폰 저팬 그러고 말이에요. 1980년대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그때가 얼마나 일본에 바람이 세게 불었냐면 미국에서 가장 비싼 데가 뉴욕의 맨하탄인데 맨하탄에 있는 가장 중요한 40번가 50번가 30번 가서부터 쫙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데 전부 일본 스시집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미치겠어요. 미국 애들은 절대로 라피쉬 절대로 날생선들 안 먹어. 근데 스시집의 손님의 70~80%가 전부 미국 애들이. 그렇게 일본이 무지막지하게 뜯은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본이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게 간땡이 부는 병이에요.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앞에 있는 새끼가 고양이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나 데라서 맞짱을 쓰지. 붙어볼래? 무시라는
1985년대 이게 통통 부어가지고 과거에는 미국이 절로 지나가면 쫓아가서 인사하던 새끼가 1985년대는 미국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어이 이러는 거예요. 미국 간다니까 미국이 뭐라고 이 새끼 하더니 어이 일로 와봐 이 새끼 하더니 일본이 낮에 드시 올까요? 왜? 그래서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래서 이 일본 놈새끼들이 계단짝을 걸고 이래 보니까 미국이 그냥 만져만지던 불알 두 쪽을 꽉 쥐인 거야. 이게 걸어오다가 불알조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걸어오던 일본이 이걸 불알조익이라고 해. 남자만이 하는 슬픔이에요. 진정 않고 결혼하신 여자분들 남편이 속세기로 돌아다니면 싸우실 거 없어요. 이 자식들 자빠잘 때 가서 조용히 둘러대요. 가정의 평화가 금세운대잖아요. 자오단간 일본이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미국이 야단친 거야. 이 새끼 네 건 줄 알아. 이 병신 같은 새끼 그냥 까불기질하네 이 자식이. 그걸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뉴욕 맨하탄에 가면 플라자 호텔이 있어. 그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재무장관을 불러다 놓고 미국 재무장관이 막 때려준 거. 이 새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아시아진 카바라고 너를 길러줬더니 이 자식이 칸땡이가 보고가지고 쌍칼을 들고 종로로 기어들고 있지라니. 그러면서 그냥 막 야단친 거야. 그래서 360엔이던 엔달러 환율이 120엔까지 떨어져. 그래서 일본이 이만큼 쌓아놨던 달러가 쭉 빠져나가면서 일본이 휘청휘청거리다가 좀 이따 장기 10년 불황까지 이어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무슨 경제 자세한 얘기까지 갈 건 없지만 어쨌든 1등인 미국한테 일본은 지금도 꼼짝을 못해. 미국이 그냥 서 있고 일본이 15년을 쫓아가도 오늘날 미국이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이 그냥 서 있고 우리가 15년을 쫓아도 오늘날 일본이 안 돼요. 근데 두 새끼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한테는 태생적으로 못 이긴다 하더라도 일본한테 맞짱을 떠봐야 될 거 아니고 불알부족 갖고 태어난데 서로.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니까 국가의 운이 두 가지가 좋으면서 대한민국을 밀어제끼기 시작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아무도 미국한테 덤빌 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전세에서 떡발이 좋은 새끼 하나가 25년 전부터 매일 밤에 혼자 일어나서 아령하고 역기하고 어스름하게 들어오는 새끼가 있는 거예요. 이열산수 지랄하면서 바로 중국이 등장하는. 이 새끼가 그냥 25년 동안 이 지랄을 하더니 미국의 삿발을 잡았어. 니하오 한판. 아셨어요? 중국의 등장은 1. 세계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고 있어요. 2. 230개 나라 중에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떡덩어리를 툭툭 떨어뜨려요. 3.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제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성공 출세에 돈 벌게 될게요. 제가 10수년 전부터 아메이 한국의 사업자들이 웬만큼만 이제 성장 시작했으면 조선족 분들이 됐든 해외가 됐든 중국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연결하는 지 벌써 10년 됐어. 지금 중국 시장이 앞으로 뛰게 되면 한국 시장은 죄송하지만 손바닥만한 거예요. 공식 인구 13억, 비공식 인구 14억이 뜨는데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주변에 무조건 조선족이 직간접적으로 다 있어. 그리고 중국 사람도 다 있고 앞으로 베트남인 이런데 전부 시장이 열리면서 아메이가 진출할 때 가장 한국 사람이 편안하게 아시아에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우리 옆에 열리고 있다. 그게 제가 늘상 얘기하던 글로벌 비전이라는 거야. 이거는 한국이 가장 유리해. 자 볼래요? 이 자식이 얼마나 유리하냐면 중국에 들어가는 입구를 딱 기다리고 있잖아. 전부 접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산맥이고 사막이고 산맥과 정글이야. 아무래도 중국으로 기어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유일하게 이쪽인데 홍콩, 마카오, 대만이 있긴 한데 이건 직거고 아닌 데가 딱 한반도 앞바다야. 이걸 한반도의 21세기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아셨어요? Geographic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그게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 번역까지 했잖아. 그지?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작년에만 4,200만 명이 출입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등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뉴욕에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가장 바쁜 공항은 시카고에 있는 오헤어 공항이었는데 죄송하지만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인천공항한테 잼바리가 안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그러면서 2010년도에만 중국 사람이 172만 명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방문한 사람이 330만 명, 내년에 500만 명가량 들어올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from the west to the east, 서양으로부터 동양 삼국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앨빈 토플러의 두 번째 유명한 책 이름이 파워 시프트,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인데, 권력의 이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워 시프트 from the west to the east, 서양으로부터 동양으로 움직여갈 때 내가 있는 자네 나라가 전 세계 중심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걸세라고 30년 전에 얘기할 때 인간 이영곤이는 무식해서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속으로 또다시 fakyo게 하나 더 드세요 드시니까 그랬었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때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거야. 중국의 등장은 우리가 선진국 쫓아가는데 7년에서 5년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어. 제가 지금 서울서역에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없거나 경부고속도로가 없거나 KTX가 없고 경주를 그냥 온다 하면은 4-5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KTX나 경부고속도로나 비행기가 생겼기 때문에 단축되는 거나 똑같은